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정부가 결국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던 부분입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리해서라도 벌려놓았던 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벌을 주는 모양새를 취해야지만 정권에 체면이 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추미애가 이번 사건 이후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거죠. 아니, 얼굴에 비브라늄 철판을 깔고 그렇게 강력하게 버티던 이 아줌마가 갑자기 물러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죠. 자, 그런데 그럴 것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이도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해줘가지고 감사하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의외로 이거를 또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아줌마가 물러나기는 물러나려는 모양인데, 자,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만한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 뒷배경이라는 거 별것 아닙니다. 그동안 문정부와 더민주 그리고 추미애가 워낙에 무리수를 많이 뒀기 때문이에요.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직 검찰총장들이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아저씨들이죠. 이 왕년에 잘 나가던 아저씨들이 무려 9명씩이나 합심해가지고 문정부의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처분안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징계는 법치주의의 오점이며 과거 법률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최근 문정부의 노골적인 탄압과 홀대 때문에 검찰 조직에서도 최근 현재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지금 이 여론이 호의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죠. 험악한 여론입니다. 자, 이런 재반 사정을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문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번, 요약을 해보자면 1번, 문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이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동안 자기들이 벌여놓았던 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물러서면 도저히 체면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 이제 무리한 징계 절차 그리고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명분이 솔직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뻔뻔한 문정부라고 해도 솔직히 뒷감당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 어쨌든 윤석열은 억지로라도 징계를 때리고 마지막에 추미애는 시기적절하게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이제 와서 이 모든 소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척 마치 쌍방 모두가 잘못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문정부 전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은근슬쩍 판정승을 챙겨가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얄팍한 속내라는 것이죠. 요점은 추미애가 물러난다고 해서 절대로 여기에 시청자님들께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설마 이런 거를 보면서 동정 여론을 가지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 아주머니는 그냥 당연히 물러나야 될 사람이 물러나는 것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마침 우리의 조 선생님도 귀신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추미애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도 못 줘가지고 가슴 아프다고 말이죠. 이것만 보셔도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주 쉽게 구분이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조 씨는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최고의 처벌은 다른 게 아니라 SNS를 금지시키는 게 최고의 처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정부가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유와 그 뒷배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단군 일의 최대 비리인 원전 비리, 태양광 비리, 울산시장 비리, 라임 사건 같은 것들 수사를 정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절대로 제 혼자만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일반인 그 수많은 대한민국 언론의 기자들조차도 전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다수설입니다, 여러분. 다수설. 소설이나 음모론이 아니야. 거대한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이 정권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권의 힘으로 여기에 수사해보고 진실에 접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쳐내는 게 이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문재인도 측근 비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것 보세요. 검찰 조직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슬슬 본인들의 야욕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현 정부가 자기들의 손으로 이번 인사 조직을 다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놨던 검찰 조직을 다시 자기들 손으로 묻어뜨리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 결국은 원전 수사를 비롯해가지고 라임 사건, 태양광, 울산시장 등등 이 정권의 모든 거대한 비리와 약점들은 결국 공수처로 옮겨가게 될 게 뻔합니다. 이관될 게 뻔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청자분들께서 두 눈 크게 뜨고 절대로 이 정권의 얄팍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추미애는 당연히 갈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아줌마가 사퇴쇼를 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문정부가 검찰 조직을 파괴하려는 그 행동과 의도입니다. 야당이 사실상 식물이나 다름없는 현재 검찰 조직은 그나마 확실한 물증이라도 있으면은 정권에게 마지막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정부의 검찰 조직 파괴 행위에 절대로 동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고 공수처를 만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자기들의 약점이 잡혀있는 모든 민감한 수사를 전부 다 공수처로 이관시켜서 자기들을 사람을 심어놓고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편파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400개가 넘는 이 원전 자료를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삭제를 하고 뭔가 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의 높은 양반들은 이게 껄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검찰 조직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복잡해 보일 때는 핵심만 보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간단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